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신임 대표에 선출된 이후에 8월 28일이었죠. 바로 30일에 법카 유용 의혹으로 김혜경 여사가 검찰에 송치됐죠. 그리고 31일 위례 의혹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9월 1일 어제는 추가로 10곳 정도 압수수색, 그리고 중앙지검이 이재명 의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기로 했고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네, 검찰이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금 소환장을 보낸 건데 어떤 발언들이 지금 변호사님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백현동 사건 같으면 이게 그 경기 그 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해서 성남지청으로 이미 송치를 한 사건입니다. 예. 이게 9일이 공소시효거든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입니다. 대통령 선거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네. 딱 그 고가지인데, 그럼 성남지청에서 소환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을 했잖아요. 검사들이 일로 온다면서요? 예, 그 왜 그런가 하면 그 백현동 이 사건, 그 사건이 그 가령 내용이 뭔가 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식품연구원 그 부지를 자연 녹지에서 준 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을 하는 전례 없는 특혜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원래는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김인섭이라는 분, 그러니까 이재명 그 성남시장이 최초로 성남시장이 됐을 때 선대본부장을 했던 분입니다. 네네. 이분이 그 업자에게 영입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안 되던 것이 4단계나 상향이 됐단 말이에요. 막 추진이 됐군요, 빠르게. 예, 그것이 첫 번째 특혜입니다. 예. 뭐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특혜는 따로 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궁을 하니까 그때 이재명 이 경기지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건 그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발언이 허위니 아니냐. 예, 이게 이제 나중에 국토부에서도 발끈했고, 네. 뭐 국토부에도 공무원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공무원 노조부터 발끈했어요. 그게 아니다. 우리가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고 이게 성남시에서 자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걸 고발을 했죠. 그런데 이거 같으면 이제 성남지청에서 불러서 소환을 해서 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 문제가 뭔가 하면 그 김문기 씨라고 네.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처장을 지낸 분이 고인이 되시는군요. 극단적 네. 선택을 했잖아요. 예. 이걸 그 모 지상파 방송에서 그 프로그램에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가 후보가 출연을 했는데, 단독 출연을 했는데 그걸 앵커가 물었단 말이에요. 그 김문기 씨를 잘 아느냐 그러니까 하위직에서 잘 모른다. 네. 그런데 그 직후에 9박 11일 동안 그 함께 해외 여행을 한 게 드러났습니다. 사진도 다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표창까지 받았어요. 이 성남시장으로부터 표창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이 또 허위 사실이다. 이것도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러니까 이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또 마지막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대장동 의혹 관련인데, 이게 또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건데요. 이 뭔가 하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과연 그때 누가 없앴느냐, 네. 있었던 것을 없앴다. 네. 이런 그 비판이 제기가 되는데, 이재명 시장이 처음에 얘기를 하기로는 그것이 있었던 걸 없앤 것이 아니고 건의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것도 경기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또 하면 말이 바뀌었죠. 이 이야기들을 들은 바가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던 겁니다. 네. 이것이 또 허위 사실을 발언한 것으로 되어서 아마 3가지 사항을 조사하겠다. 그래서 검찰을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제1야당의 대표이니까 우리가 예우를 해서 한번 오시는 김에 다들 한꺼번에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하겠다. 이제 이 얘기인데, 지금 사실은 전방위 그 수사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심지어 위례 신도시까지 전방위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위례 신도시는 대장동하고 정말 너무 닮은 거예요. 그 정영학 남북 등이 거기서 이미 한탕을 해먹었고, 그래서 너무 닮은 케이스인데, 앞으로 이 전방위 수사, 예컨대 배임죄입니다. 핵심은 이 배임죄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벌어질 건데, 이건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무게감이 훨씬 떨어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딱 있자마자 지금 소환을 하니까 당장 민주당에서 터무니없다. 터무니없는 일로 부른다. 이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표현이 나왔고 이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광주에서 이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하는 말이 2, 3년 동안 검찰 경찰이 그렇게 수사를 하더니만 이제 이런 꼬투리 하나 갖고 나를 이렇게 하느냐. 털어서 나온 게 겨우 이거냐 이거죠. 이런 예.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전방위 수사가 없을 것이냐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수사를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하세요 마세요 이 소리도 못해요. 네. 경찰과 검찰이 각각 맡은 바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는데 당장 서울중앙지검만 하더라도 대장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지검에서는 이른바 변호사합의 대납보 쌍방울이요. 이 쌍방울 예. 회장들은 다 외국으로 다 튀었지 않습니까? 이걸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기 그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그 성남 FC 후원금 의혹 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GH 합숙소 사건 바로 이재명 옆집 말이죠. 대표 바로 예. 옆집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그 나는 모르는 예.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또 괜찮은데 나중에 그 배소연 씨가 그 집에 전세 계약을 내놓으러 복덕방에 간 사람이 배소연 씨라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경기도가 가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큰 문제가 터질 거예요. 또 하나가 다들 아시다시피 그 이른바 법카 유용 사건입니다. 예, 예. 경기도 법인카드 이제 유용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은 그 배소연 씨하고 김혜경 씨가 이미 송치가 되는데 예. 앞으로 이 부분 또 그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식으로까지 갈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소시효 가까운 것부터 하나하나 지금 예, 그렇죠. 시작하고 있는 건데 어제 첫 정기국회 윤석열 정부 개막을 했죠. 근데 또 하필 어제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정기국회 도중에 이재명 대표에게 온 보좌관의 텔레그램 문자가 포착이 됐죠. 김 국장이죠. 전 경기도청 비서관, 지금 뭐 최측근인데 백현동 대장동 허위 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는 것 관련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이 한마디가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어서 언론에 많이 쓰였습니다. 뭐 고의적으로 좀 흘린 거 아니냐, 검찰 소환 문자를 노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그러기도 합니까,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저 김땡땡 해놨는데 이미 언론에 네네. 뭐 거의 모든 신문에 다 나왔습니다. 예. 실명이 김현지 보좌관이라고 네네. 이 경기도에서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지금 의원실에 옮겨서 보좌관을 하는 모양인데 진정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그래요. 지난번에 권성동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이 대통령이 보낸 문자가 노출되면서 왜 보안 필름이 안 붙었느냐. 네. 이게 그 언론에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보안 필름 뭐 얼마 하지를 않으니까 네. 다 사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붙였을 텐데 이게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예. 노출이 이렇게 그 일부러 감추는 듯이 보는 장면이 노출이 네, 됐는데 네. 이걸 어떻게 보면 그 의도적으로 나 이렇게 검찰에 소환당했다 의도적으로 보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이걸 또 두고 전쟁입니다. 이게 예. 이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전쟁이다. 심지어 대통령 만나서 앞으로 협치하자고 한 지 며칠 됐다고 이렇게 하느냐. 또 하나 당대표가 된 지 이제 나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검찰 소환을 하느냐. 그런데 당대표 됐다고 나흘밖에 안 됐다고 해서 내일 모레가 곧 공소시효가 끝나는데 검찰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정을 봐줄 리는 없죠.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야 그거 없는 것으로 해라 이럴 수도 네.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 또 그런 나라도 이제 아니고 그런 사실 과거 한 30년 전 같으면 몰라도 지금 네. 이제 그런 단계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그 권성동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쪽에서 전쟁입니다 이러니까 맞다 범죄와의 전쟁이다. 이제 앞으로 예. 이를 수 없는 그 수사가 벌어질 거고 네. 앞으로 계속해서 소환 기소 이것이 그 일어날지도 모르겠는데 그 범죄와의 전쟁 맞다. 그래서 이 전쟁입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을 지지하는 절반으로 나뉜 한쪽에는 박수를
받는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결기를 다지고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대편에는 어떻게 저런 마인드로 또 차기까지 노리는 지도자, 정치 지도자를 하려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이 이재명 대표도 좀 이제 지금부터는 당 대표가 되셨으니 발언에 좀 신중을 기해서 예. 조금 한 번 더 생각하고 해서 발언을 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당장 그 오늘 보도가 된 꼬투리 얘기, 뭐 꼬투리 하나 잡은 거 아니냐 이 네, 얘기도 네. 얼마 안 있으면 또 예. 후회할 말이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본인이 지금 당장 받고 있는 혐의가 가장 큰 혐의가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는 이 당군 일의 최대 해먹은 사건이잖아요. 이 엄청난 사기 범죄의 그 설계자 본인이 설계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랬으니까 여기에 있어서 배임 혐의가 온 국민이 다 있다고 뭐 온 국민은 아니겠죠. 적어도 절반의 국민은 배임 혐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오늘 당장 이 꼬투리 하나 이제 잡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의안이 붕붕해지죠.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협치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이 대표 소환 얘기가 나오면서 또 정치권이 급냉됐고요. 민주당은 정치 보복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은 떳떳하면 나와라, 의혹 해소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걸 계기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같이 엮어서 어떤 딜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역공이 좀 있을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김건희 여사 특검 이게 그 오늘 또 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이 뉴스타파입니까? 그 탐사 보도를 해가지고 오늘 또 터뜨렸는데 지난 5월달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그 이 주식을 사라. 사는 게 어떻겠어요? 물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 것이 네. 법정에서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다. 오늘 또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를 그 특검 법안은 그 이른바 주가 조작입니다. 주가 도이치모터스요. 조작했다. 이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다. 그리고 또 하나 김건희 여사에게 그 걸고 들어가는 것은 학력을 위조한 것이다. 그 학력 위조한 것이 뭐 과연 특검을 할 것이냐? 가령 논문만 하더라도 이 논문 문제만 하더라도 이재명 시장도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모 대학에서 사천대학교에서? 예. 수사기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가령 무게감이 다르다 이겁니다. 이런 게이트 같은 커다란 이게 대통령 후보를 둘러싼 게이트 같은 커다란 사건하고 이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그것도 오랫동안 수사를 해 왔는데 아직도 뭐 최종적인 결론은 못 나왔겠지만 지금 이제 거의 모든 것은 다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네. 정권에서 사실 검찰이 팔만큼 팠거든요. 그럼 온갖 걸 다 팠는데도 아직까지도 이것이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인 주가 조작에 개입을 했다는 것이 정확히 증명은 안 되었어요. 정확히 증명됐다면 지난번 대선 기간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이런 사안인데 이걸 똑같은 비중으로 놓고 이 특검 법안을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래서 이것이 그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물론 이것도 전체 국민은 아닙니다. 지금 워낙 국민들이 편이 갈려가 있기 때문에. 반이 갈렸으니까 또, 예.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어떻게 같은 무게냐 우선. 네. 대장동, 백현동 이런 큰 게이트들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 그 의혹 사건이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것도 상방울이라 하는 조폭들과 연결돼가 있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과 어떻게 이게 같은 무게감으로 저울에 얹을 수가 있느냐. 예, 이건 아니다. 또 이런 그 생각들을 하게 하고 그런 생각은 뭡니까? 결국 이런 것이 정치적 공세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민주당 안에서도 그 김건희 여사 특검, 김건희 특검 법안에 관해서 이건 역풍 불 수 있다. 좀 자제해라.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꽤나 민주당 의원들이 있으니까. 휴민트입니까? 직접 좀 취재를 아니, 해보셨습니까? 예, 얘기를 들어보면 예. 야,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있지만은 지금은 그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계가 뭐 이재명계라고 하면 이재명 그 대표가 펄쩍 뛰일지도 모르겠는데 지도부에서 한 분 빼놓고 싹 다 독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분이 들어갔으니까. 예, 예. 문자 그대로 이건 이재명 당이 되었다. 심지어 그 당원까지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방탄조끼를 입었다 이제 하는 건데
기소가 되어도 당대표 자리를 당무위 결정을 통해서 예. 그들을 유지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사당화되었단 말이 나오는데 네. 이런 당에서 지금 김건희 특검 법안을 내고 한동훈 탄핵을 하겠다 이러면 제가 보기로는 역풍부입니다. 네네. 그래서 머리 썩은 짓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도어스태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 대표 소환 통보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직접 보시죠.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지를 받았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지금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이 민생이 우선이고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데 뭐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네, 좀 기사를 뭐 못 봐서 모르겠다 또는 기사를 볼 시간이 없다. 굳이 좀 언급을 하기가 껄끄럽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글쎄요, 뭐 일각에서는 이 대표 소환 뭐 윤 대통령이 뒤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이건 사실 가능한 얘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아니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예. 내가 지금 그 대통령이라도 예, 도어스태핑에 딱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윤 대통령이 저녁밥 먹자고 해서 망설일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딱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예. 이재명, 한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예. 그 두 사람 아무리 맛있는 밥이 있다 이래도 그 사람들하고 내가 그 사람하고 밥을 먹을 수 있겠어? 예. 이런 생각이 무슨 드는 거예요.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앞에 이재명 그 대표와 축하나니 가고 나서 전화 통화를 3분 동안 할 때는 뭐 가까운 시일 안에 만나서 네. 뭐 밥도 먹자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도 그렇거든요. 이재명 그 대표는 1대1로 대선의 연장선에서 여야의 영수로 만나고 싶어 하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문민정부 들어와서 과거에 그런 전례가 이제 없다. 지금은 입법부와 행정부. 네. 그러니까 입법부의 양축인 여야의 대표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같이 만날 수는 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이 소환 당한 데 대해서 기자들이 오늘 다 물을 거니까 사실은 제가 윤 대통령 같으면 먼저 치고 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하고 먼저 치고 나갔을 겁니다. 근데 저도 오면서 차 안에서 간단히 내가 신문 메모를 봤는데 신문 헤드라인을 봤는데 글쎄 이 검찰이 뭐 적절히 할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윤 대통령 기자들이 물으니까 나 요새 신문 꼼꼼히 그 일 좀 못한다 이러니까 마치 일부러 다 알고 있으면서 피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죠. 예, 예.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그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직접 개입하지 않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다 맡겨놓고 싶어 할 거고 예. 또 한동훈 장관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시를 하거나 또 개입하는 흔적이 만에 하나라도 발견되면 이거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단 큰일 말이에요. 나죠, 나중에. 예, 구체적 예. 기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게 되면 그래서 일체 아마 전화 통화도 하지 않을 거고 대두군다나 뭐 문서로 오고 가는 건 전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지금 검찰 그 총장의 대행을 하고 있는 검찰차장 차기 검찰총장이죠. 지금 뭐 지명이 됐으니까 이분이 뭐 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고민이 검찰도 많을 것 같습니다.